여러분 시설관리라는 일을 5년, 10년 혹은 그 이상 해보신 분들이라면 공감하실 겁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비슷하게 시작하죠. 말단 기사로 출근해서 인수인계 받고 전기실 점검 돌고 민원 처리하다가 하루가 끝나는 것 보기엔 단순한 일상.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은 단순히 설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와 직결된다는 걸요.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냐고요. 제가 들은 대답은 의외로 간단했습니다. 믿을 건 자격증, 돈, 그리고 자기 자신뿐이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먼저 자격증 이야기부터 해보죠. 시설에서 자격증의 중요성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기기사, 소방설비기사,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통신 이런 자격증들은 곧 나의 무기이자 방패입니다. 없는 사람은 늘 눈치만 보고 있는 사람은 선택지를 갖습니다. 말은 쉽게 하지만 퇴근하고 지친 몸 이끌고 책상 앞에 앉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도 그걸 해낸 사람과 안 해낸 사람의 차이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너무도 크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돈. 현장에서 만난 선배들, 동료들, 퇴직한 분들 많은 사례를 봤습니다. 월급 타면 술로 날리고 담배로 날리고 남는 게 없는 사람들. 처음엔 다 비슷해 보였지만 5년, 10년 지나니 확실히 달라지더군요. 묵묵히 아껴 모은 사람은 최소한 불안하지 않은데 돈을 흥청망청 쓰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기억해야 할 건 단 하나예요. 돈은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유튜브에서 투자로 몇 배 벌었다는 얘기들, 그 뒤에 실패한 9명은 말도 못하고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하나 더 자기 자신입니다. 결국 내가 가진 체력, 내가 쌓은 실력, 내가 만든 습관이 나를 지켜줍니다. 술, 담배로 건강을 갉아먹고 정치질에 휘둘리며 하루하루를 보내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반대로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고 독서나 공부로 머리를 채우고 자격증으로 경력을 쌓아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빛을 발합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붙어 다니던 사람들, 결국 다 흩어지고 개털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조용히 묵묵히 자기 공부한 사람들은 어디선가 여전히 밥벌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럼 시설관리라는 직업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뭘까? 단순히 건물만 지키는 게 아니라 결국 나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자격증으로 기회를 만들고 돈으로 내 삶의 안전망을 만들고 자기계발로 버틸 힘을 만드는 것. 그게 시설관리에서 살아남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현실을 5가지 주제로 풀어보려 합니다. 첫째, 자격증. 왜 전기기사가 시설관리의 꽃이라 불리는지, 그리고 다른 자격증들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둘째, 돈. 함부로 쓰면 어떻게 무너지는지, 지키면 어떻게 버티는지. 셋째, 인간관계. 형님, 동생, 문화, 정치질 속에서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지. 넷째, 건강과 체력. 왜 체력이 시설관리인의 진짜 자산인지. 마지막으로 5째, 진로 전략. 시설관리만 붙잡을 게 아니라 어떻게 길을 넓히고 선택지를 만들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책에서 배운 지식이 아니라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겪은 현실적인 조언입니다. 어떤 부분은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이 길을 걸어온 사람들의 피와 땀이 담긴 말이라는 건 분명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지금보다 훨씬 선명하게 보일 겁니다. 내가 시설관리라는 판에서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는지, 또 어떤 길로 나아가야 할지 말이죠. 시설관리에서 제일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자격증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현장에서 오래 버티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 바로 자격증이죠. 특히 전기기사. 시설관리에서 전기기사는 흔히 시설의 꽃이라고 불립니다. 왜냐하면 아파트, 빌딩, 병원, 학교 어디를 가도 전기는 기본 뼈대이기 때문입니다. 전기기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취업의 문을 열고 닫는 가장 확실한 기준이 됩니다. 제가 본 많은 사례 중에는 전기기사 자격증 하나 없어서 면접조차 못 들어간 경우가 수두룩했습니다. 반대로 전기기사 하나로 경력 짧아도 좋은 자리를 들어간 사람도 많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설관리에서 자격증은 곧 생명줄이다. 전기기사를 시작으로 소방설비기사, 기계설비유지 관리자, 통신 관련 자격증까지 차근차근 갖추어야 합니다. 전기, 기계, 소방, 통신 이 4가지를 두루 갖춘 사람은 어디를 가도 최소한 먹고 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쉽지 실천은 어렵습니다. 퇴근하고 나면 몸은 녹초가 돼 있고 공부는 손에 잡히지도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낮에는 기계실, 전기실 뛰어다니면서 일하고 밤에는 학원 다니거나 독학으로 공부했습니다. 주말은 카페나 도서관에 틀어박혀 문제집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버텨서 결국 전기기사를 따내고 다른 자격증까지 차근차근 채워갔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지금은 더 이상 내가 잘릴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게 자격증이 주는 힘입니다. 자격증은 그냥 종이가 아닙니다. 나를 지켜주는 방패이자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열쇠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 자격증 몇 개 딴 걸로 끝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의 성장은 멈춥니다.
더 공부해야 합니다. 기술사에 도전하거나 소방시설관리사처럼 한 단계 높은 자격증을 노려야 합니다. 또는 어학 공부를 해서 외국계 기업 시설팀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독서를 통해 사고의 폭을 넓히는 것도 좋은 자기 투자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는 겁니다. 현장에서 가장 아쉽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조금만 더 공부할 걸. 그때 전기기사 따둘 걸. 이 말을 똑같이 합니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공부하고 지금 자격증을 따야 내후년 10년 뒤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것만은 잊지 마십시오. 시설관리에서 형님, 동생, 술자리, 정치질 이런 건 다 허상입니다. 결국 남는 건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자격증, 내가 쌓은 공부뿐입니다. 시설관리에서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돈입니다. 돈은 단순히 월급 통장에 들어오는 숫자가 아닙니다. 내 삶을 지켜주는 방패이자 내 미래를 준비하는 안전망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월급 타면 술자리에 쓰고 흡연과 유흥비에 쓰고 남는 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비슷해 보이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극명한 차이가 납니다. 묵묵히 아끼고 모은 사람은 최소한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쓰고 투자라는 이름으로 도박을 한 사람은 어느 순간 사라져 있습니다. 저는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봤습니다. 나도 투자로 한탕 벌어야지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결국 빚에 허덕이고 시설관리 자리조차 지키지 못하는 경우를요. 반대로 그냥 단순하게 아끼고 모으기만 했던 분들이 지금은 여유있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돈은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유튜브에서 투자해서 몇 배 벌었다는 얘기들 혹은 인터넷에서 떠도는 성공담들. 그 뒤에는 실패한 9명이 있습니다. 그 9명은 목소리를 내지 못합니다. 망했거나 조용히 숨어 살고 있거나 더 이상 이 업계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에 대해 환상을 갖지 마라.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안정적인 월급이 강점입니다. 그 월급을 잘 모으고 절제하면서 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중상위권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은행에 넣어두면 돈이 썩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돈을 잃지 않는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입니다. 투자를 하더라도 반드시 확신이 서는 부분에서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세요. 남들 따라하는 투자, 유튜브 따라하는 투자, 이건 100% 실패로 가는 길입니다. 돈을 잃는다는 건 단순한 손실이 아닙니다. 내 자신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가족에게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돈을 대할 때는 반드시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그리고 길게 보라는 겁니다. 아무리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도 돈 관리를 못하면 남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절제하고 조금만 계획을 세워서 모아두면 시간이 지나면서 큰 힘이 됩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 자체가 월급이 크진 않지만 꾸준함이 무기입니다. 이 무기를 살리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돈을 함부로 쓰지 말고 반드시 지켜내는 겁니다. 시설관리 현장에서 제일 흔하게 보게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인간관계와 정치질입니다. 처음 들어가면 다들 형님, 동생 하면서 붙어 다닙니다. 술자리도 많고 담배 피우면서 뒷담화하는 시간도 많습니다. 처음엔 이게 조직에 잘 섞이는 방법이구나 싶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됩니다. 그런 친목과 정치질은 아무 쓸모가 없다는 걸요. 오히려 나중에는 발목을 잡습니다. 제가 본 현장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정치질 잘하던 사람들 결국 다 사라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 문제 터지면 책임지고 물러났습니다. 반대로 조용히 자기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묵묵히 일만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자기 자리 하나는 지키고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동생 하면서 어울려 다니는 것보다 그 시간에 공부 1시간 더 하는 게 100배 낫습니다. 술 마시고 비위 맞추는 건 순간의 관계일 뿐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내 실력, 내 자격증, 내 몸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괜히 떠들다 보면 쓸데없는 오해를 사거나 꼬투리를 잡힙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나댄다라는 시선이 붙는 순간 불필요한 갈등이 시작됩니다. 또 하나, 싸우지 마십시오. 상사가 화내고 동료가 시비를 걸어도 정면으로 부딪히지 마세요. 웃으면서 넘기고 뒤로 돌아서 자기 실력을 쌓으십시오. 그게 진짜 칼을 가는 겁니다. 칼을 간다는 건 복수할 준비가 아니라 나 자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자격증으로, 공부로, 체력으로 내 실력을 키우는 게 곧 복수이자 생존입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은 의외로 시기와 질투가 많습니다. 누군가 자격증을 따면 곧바로 뒷말이 나옵니다. 쟤는 왜 그렇게 나대냐? 괜히 열심히 해서 분위기 망친다. 이런 말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오히려 좋은 신호입니다. 시기 질투를 받는다는 건 내가 뭔가 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럴 땐 기죽지 말고 오히려 즐기셔야 합니다. 내가 잘 가고 있구나라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형님, 동생, 정치질은 결국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오직 자기 실력만이 나를 지켜줍니다. 시설관리에서 네 번째로 중요한 건 바로 건강과 체력입니다. 아무리 자격증이 많고 돈을 잘 모으고 인간관계에 휘둘리지 않아도 건강을 잃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시설 현장은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요구합니다.
하루 종일 기계실, 전기실 오르내리고 지하 주차장부터 옥상까지 건물을 돌며 점검해야 합니다. 때로는 갑작스러운 누수, 정전, 화재 같은 긴급 상황에도 대처해야 합니다. 이럴 때 체력이 부족하면 일자체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특히 야간 근무나 당직을 서게 되면 체력이 곧 생명줄입니다. 밤새 졸음을 참고 비상 상황에 대비하려면 평소 체력이 튼튼해야 합니다. 그래서 현직자들은 항상 강조합니다. 운동해라, 체력을 길러라. 술자리, 담배 피우는 시간에 헬스장 가서 땀 한 번 흘리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은 단순히 머리만 굴리는 일이 아닙니다. 몸으로 버텨야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술과 담배입니다. 시설 현장에서는 술, 담배가 흔히 관계를 이어주는 수단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가 너무 큽니다. 술은 간을 갉아먹고 담배는 폐를 망가뜨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그 피해는 더 크게 다가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40대, 50대가 되면 후회하게 됩니다. 체력이 없으면 일은커녕 내 삶 자체가 흔들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신 건강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시설 현장은 민원이 많습니다. 사소한 전등 고장 하나에도 사람들이 짜증을 내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스트레스를 오래 받다 보면 정신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래서 자기만의 해소법이 꼭 필요합니다. 운동이든 독서든 여행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자신을 지켜주는 취미 하나, 해소법 하나는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게 가족입니다. 결국 시설관리라는 직업은 내가 혼자 버티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버티는 겁니다. 가족이 곧 버팀목이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는 힘입니다. 그러니 가족을 챙기고 소통하고 관계를 지켜야 합니다. 돈도 자격증도 중요하지만 결국 건강과 가족이 없다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시설관리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건강을 최우선에 두십시오. 체력이 곧 경쟁력이고 건강이 곧 미래입니다. 시설관리에서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바로 진로와 경력 발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시설관리 한 곳에서 오래 버티면 언젠가는 인정받고 올라갈 거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 자체가 구조적으로 급여 상승폭이 크지 않습니다. 경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길을 넓혀야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아파트 관리 분야입니다. 전기기사나 소방설 비기사 같은 자격증을 갖추면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과장, 관리소장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쪽은 민원이 많아 힘들지만 급여는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특히 대단지 아파트는 연봉 수준이 다른 시설보다 확실히 낮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입니다. 교육청, 지자체, 대학, 병원 등 공공기관 정기직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입니다. 야간이나 당직이 적고 정시 퇴근이 가능해 자기개발 시간을 확보하기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대기업 직영시설팀입니다. 대기업 건물이나 연구소, 데이터 센터 같은 곳은 직영으로 시설팀을 두기도 합니다. 이곳은 채용 문턱이 높지만 들어가면 급여와 복지가 확실히 좋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전문성을 더 쌓아 다른 길로 전환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기술사에 도전하거나 소방시설관리사 같은 고급 자격증을 따면 단순한 시설관리인이 아니라 기술 전문가로 불립니다. 또는 설비공사, 유지보수 전문 업체로 이직해 경력을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시설관리를 평생 직장으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설에서 시작했더라도 길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기별 전략도 필요합니다. 20대, 30대라면 자격증과 경험을 쌓으면서 기회를 넓히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0대 이후라면 안정성과 건강을 고려해 공공기관이나 아파트 관리소장 같은 자리로 이동하는 게 좋습니다. 50대 이후라면 지금 가진 자격증과 경력을 활용해 안정적인 자리에서 버티는 게 최우선입니다. 이렇게 진로를 설계하지 않으면 평생 말단 기사로만 남게 됩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아무 생각 없이 있다 보면 기회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결국 선택지는 자격증과 실력이 열어줍니다. 내가 어떤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내 미래를 결정합니다. 시설관리에서 오래 살아남고 싶다면 반드시 진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시설관리에서 살아남는 5가지 핵심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첫째, 자격증. 둘째, 돈. 셋째, 인간관계. 넷째, 건강과 체력. 다섯째, 진로와 경력 전략. 이 5가지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결국은 나 자신을 지켜내는 방법입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은 겉보기엔 단순해 보입니다. 매일 같은 건물, 같은 기계실, 같은 점검표. 하지만 그 안에서 수많은 변수와 현실이 숨어 있습니다. 민원은 끊이지 않고 예기치 못한 고장은 늘 터지고 현장 사람들과의 관계도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버티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반드시 나 자신을 성장시켜야 합니다. 자격증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전기기사를 기본으로 소방, 기계, 통신 자격증까지 확보해야 합니다. 그게 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무기입니다. 돈은 욕심내지 말고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투자로 한 방에 성공한 사람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짜 승자는 잃지 않은 사람입니다. 아껴 쓰고 모으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이게 결국 10년, 20년 뒤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인간관계와 정치질은 피하는 게 상책입니다. 형님, 동생 술자리에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결국 남는 건 자격증과 실력뿐입니다. 불필요한 갈등은 피하고 말은 줄이고 웃으며 넘기십시오. 그리고 그 시간에 자기 공부와 자기 개발을 하십시오. 건강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체력이 없으면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고 가족도 못 지킵니다. 술과 담배는 멀리하고 운동으로 몸을 단련하십시오. 그리고 정신 건강도 챙기십시오.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 취미, 독서, 여행. 이게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줍니다. 마지막으로 진로 전략. 시설 관리를 평생 직장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파트 관리소장, 공공기관, 대기업 직영팀, 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길은 언제든 바뀔 수 있고 넓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 준비하는 겁니다. 결국 시설관리에서 살아남는 비밀은 단순합니다. 자격증으로 기회를 열고 돈으로 안전망을 만들고 자기개발로 힘을 기르고 건강으로 버티고 전략으로 길을 넓히는 것. 이 5가지를 붙잡은 사람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반대로 이 5가지를 놓친 사람은 결국 사라집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 수많은 사례들을 직접 봤습니다. 정치질하다가 쫓겨난 사람, 투자에 눈멀어 무너진 사람, 건강 잃고 일을 놓은 사람, 반대로 묵묵히 공부하고 아끼고 운동하며 자기 길을 넓힌 사람. 그 사람들은 지금도 꿋꿋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아마 답은 이미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격증에 도전하십시오. 지금부터라도 돈을 지키십시오. 지금부터라도 건강을 챙기고 진로를 설계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혼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 길은 생각보다 외롭습니다. 혼자 버티다 보면 답답하고 답이 안 보일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만든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로 오십시오. 거기에는 지금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겪은 경험담, 자격증 공부법, 취업 정보, 이직 전략까지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글 하나, 댓글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도 길잡이가 될 겁니다. 시설관리라는 업종 혼자 버틸 필요 없습니다. 같이 나누고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합시다. 지금 바로 네이버 카페 시설워크를 검색해 가입해보시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십시오. 그게 바로 시설관리에서 살아남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